예, 황용섭이라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33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당 100명은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거시적 배경으로서 대륙 팽창 정책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독도 침탈 과정을 보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야마토 엔지로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대륙 정책이라고 말하면은 제가 다운표를 썼는데 결국은 그거 무슨 얘기냐면 대륙 침략 정책이죠. 팽창 정책이고 그리고 독도 침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마토 엔지로가 그 중간에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누가 묻더라도 일본이 만약에 독도를 훔쳤다고 할 때 그럼 누가? 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달해야 됩니다. 야마토 엔지로 외무성 정무국장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발표문의 두 번째 챕터에 보면은 대륙 정책 태동의 배경과 정책 지표로서 태동의 배경은 정한론이고 지표는 이익선 그리고 주권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한론의 흐름을 여기 잠깐 보시면은 쭉 넘어와서 보면은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론이 있고 그다음에 요시다 쇼인국이 되어 있는데 33번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요시다 쇼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이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일본 근현대 우익의 뿌리입니다. 지금 아베까지 연결되어서 일본이 조선을 또는 지금 한반도를 침략하는 정신적인 뿌리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 계속 또 눌러주세요. 지금 이 사람이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쇼인의 제자들 또 나올 겁니다. 또 하나 더 해주십시오. 눌러주시면 일본의 근현대 우익의 사상적 뿌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넘겨주십시오. 다시. 네. 자, 그러면 정한론이 저렇게 흘러왔는데 그럼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신정부가 수립하자마자 그 정부의 강요들이 정한론을 주장합니다. 조선을 침략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쇼인의 제자입니다. 아까 말했던 저 쇼인이. 저 사람이 사실은 일본이 지금 일본 우위, 극우고 뭐고 간에 모든 아베까지 정한론까지 연결되는 사람의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제자들이 아까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야마가타 키도 다카요시는 메이지 유신의 3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바로 정한론을 실행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메이지 유신의 정한론 실행 단계로 가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실행 단계로 가는가? 거기 중에 한 사람이 즉 여기 보면은 야마가타 하리토모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 얘기할 때 이토 히로부미는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말씀드린 사람 중에 야마가타 하리토모를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로 우리를 침략했고 사실은 그 외교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무력에서 나오죠. 그 무력을 받쳐준 사람이 야마가타 하리토모 이 사람은 육군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1889년 그 전에 헌법을 만들고 자기가 수상에서 물러나고 바로 자기와 친구인 이 사람이 수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제1회 제국의회, 일본에서 제국의회는 92회가 있는데 일본이 첫 번째 제국의회라는 것은 국가의 시책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일본 제국, 대일본 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영토 문제에 대해서 주권선과 이익선을 얘기했습니다. 주권선은 일본이고 그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점령해야 된다. 이것이 향후 45년 일본이 멸망할 때까지 가는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외 침략 지침이 되겠죠. 그다음 네 번째 보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반도만 침략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청일 전쟁에서 야마가타 하리토모가 이깁니다. 야마가타 하리토모가 제1군 사령관으로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그때 문제 청일 전쟁은 이겼죠.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익선을 한반도에서 확장하자는 겁니다. 한반도만 아니다. 이제는 만주, 그 다음에 중국 본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마가타의 그 주권선 이익선이 확장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빨간 책 하나 있죠. 가와카미 서럽고 이 사람은 사실 현장사하고 굉장히 일본 우익 낭인 세력들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익선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맨 밑에 이런 말을 해놨죠. 생명선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 침략과 대륙 팽창을 일본 전망의 기준으로 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처음 정한론부터 시작해서 요시다 쇼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58년도부터 약 40년이 지금 지나왔습니다.
보완이 요 정도까지 진행된 거죠. 그러면은 자, 지금 메이지 시대 제국주의 정책의 주도자들인데 지금 저 사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사람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둘 다 군복 입었는데 한 사람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사실은 메이지 시대 이후에 한반도를 완전히 유리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출신지가 야마구치현 하기시입니다. 전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도 잘 있으니까 더 길게는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대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재밌어요. 맨 끝에 사람이 수상을 2번 했고 가운데 사람이 3번 했고 이 사람이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최고의 수뇌부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 즉 한반도 침략을 이끌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한반도 침략을 주장했던 아까 말했던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세 사람 모두 야마구치 하기 출신이고 정관동 후계자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야마자 엔지로를 제가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의 계통이냐? 바로 저 맨 좌측에 있는 야마자는 야마가타 리토모의 직계로 내려가는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하신 사람의 야마자 엔지로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단 개념은 잡혀질 거라고 봅니다. 야마구치현 하기에서만 나온 그 제국주의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다 가봤는데 여기에 키도 다카요시 거기만 못 가봤어요. 세 사람이 다 찾아가봤는데 인구 5만도 안 되는 옛날로 말하면 초수본이죠. 초수본의 사람들이 바로 한반도를 완전히 좌지우지했다, 유린했다 그런 거죠. 뭐 지금도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원수같이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라우치 나사타케 잘 아시죠? 조선 초대 총독. 이 사람도 바로 아까 말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직계입니다. 저 사람은 육군 원수고 일본에서 이제 군사적으로는 육군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 밑에 데라우치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데라우치 총독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3장으로 가서 야마자 엔지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발표물도 나오지만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야마자 사상은 어떻게 형성됐나 그 형성기에 대해서 보고 야마자의 외교 활동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야마자의 대륙 정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볼 건데요. 이 사람이 바로 야마자 엔지로입니다. 일개 외무성 정무국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외무성에 국장들 수두룩 하지만은 일본의 외무성 체계는 예를 들어서 외무 대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관이 있고 바로 통상국장, 정무국장 2사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로서는 외무성이 3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3인자인 이 사람이 정말로 단순하게 한 게 있고 한 사람은 국장이냐 나중에 이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를 보시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옆에 있지만 이 내용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그럼 야마자 사상의 형성기 아까 우리 1절이죠. 보면은 우선 일본 우익의 발상세에서 출생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장사 계열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럼 현장사가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장사는 천황제일주의 국군주의를 사상으로 하는 일본의 우익단체, 극우단체입니다. 거기 계열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야마자 개인으로 보면은 우익집안 출신입니다. 야마자 본인도 현장사, 우리 겐요사라고 말이 하는데 현장사 출신 회원이고 류따로 형은 세무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조카 사부로는 교육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현장사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야마자는 말하자면 일본 우익의 발상지고 현장사 계열 학교에서 교육받고 우익집안 출신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 펼칠 정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도쿄 제국대학 진학과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되어 있는데요. 겐요사 선배들의 후원이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동네에 뭐 공부 잘하고 하는 우수한 학생들은 보면은 동네 유지들이라든지 선배들이 막 이렇게 유학 보내주고 했는데 일본도 역시 똑같았고 특히나 규슈 지역 사람들이 그런 성격에 가겠다고 합니다. 다 보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졸업 후에 현장사 정신인 바로 대륙팽창 아까 말했다시피 천황제일주의로 하는 국권주의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팽창 이런 마음을 품고 외무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 그의 사상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중에 4명을 뽑아봤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색채로 된 것만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오가와 헤이키치, 이 사람은 보면은 국권주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야마자하고 사상이 가장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전쟁 전에 제국의회에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거든요. 중요한 의원인데 개전이 급선봉에 있어서 러시아는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개전을 주장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는 뭘 했느냐면 한일 강제병합에 이 사람도 끼어들어서 우리 손병희하고 많이 밀고 당기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동지로 최후까지 간 사람이고, 그다음 미주로 냈다로, 그럼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은 사람인데 야마자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A급 전범이라는 것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 대해서 우리 잊어보지 말아야 될 것은 관동 대지진 때 여러분 영화 박열 혹시 보셨죠? 거기 보면은 미주로 렌타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주로 렌타로는 야마자하고 도쿄에서 9년 반 동안 같이 학창 생활을 쭈르륵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카츠키 레이지로, 이거는 일본에서 도쿄 대학에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한 번도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는 그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어디 출신이냐, 여기 시마네 의원 출신이라고 제가 해놨죠. 시마네 의원이 독도를 침탈한 고단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독도 문제가 거론됐을 때 야마자가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역할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도는 늘 전쟁 때 그 전쟁 상황에서 침탈이 되는데요. 그럼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도 이제 유학 시절에 맺은 친구인데, 아키야마 사네유키, 나중에 해군 중장이 되고 자기 형은 육군인데 대장으로 전역합니다. 역시 둘 다 늘 전쟁에 참여하고요. 쭉 보면 이 사람은 도고 제도, 우리가 도고라는데 실제로는 원어민에 가깝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도 토고라면 토고로 돼야 되지, 도고라는 말 발음 안 합니다. 토고 제독이 작전 참모, 수석 작전 참모죠. 그러니까 그 기암 미카사 함에 직접 승선했어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럼 야마자와의 관계는 어떠냐면 공립학교부터 5년 동안 같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호울레,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육해군의 엘리트 참모들만 모인 그 사람들 중심으로 플러스 외무성의 6명 사람들하고 만들어서 호울레, 다시 말해서 즉시 개전판 모입니다. 러시아하고 바로 한판 하자. 그게 언제? 1903년 5월 달에 결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맺은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야마자가 개전 활동을 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요건 학창 시절이고, 나중에 인맥 네트워크는 따로 좌라륵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야마자가 외교 활동, 이건 정무국장 전입니다. 그러면 야마자는 사실 한국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근무한 게 4년 6개월입니다. 총 토탈 합치면 4년 6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가 1892년 7월 달에 학교 졸업하고 10월 달에 부산항에 떨어집니다. 부산항에 떨어져서 부산 총영사관에서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한반도 침략 제1보가 뭐냐면은 경부철도 노선, 이제 일본이 중국도 깨고 늘 전쟁까지 대비해서 경부선 철도를 까는 겁니다. 그 철도 노선을 측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에 측량을 할 수 있습니까?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전국 여행을 못하니까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외교관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령집이 나옵니다. 제 논문집에도 그렇게 써져 있는데, 거기서 산양여행이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다니면서 측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낭인들과의 교류 및 후원이라고 했는데, 야마자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뭘 생각하시냐면 이거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간단하게, 혹시 장군의 아들 영화 보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그 걔의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보면 도야마, 그러니까 오야붕이 하야시 오야붕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 하야시가 드라마 그 영화 2편에 보면은 하야시가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 그럽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도야마 선생님들, 도야마 딱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야마가 누구냐? 바로 현양사 아까 창립 멤버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야마자하고 아주 친하다고. 왜 친하냐? 일본의 낭인들은 폭력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극우 집단에다가 아주 일본으로 보면 애국자입니다. 뭐냐? 영토 평창, 대륙 평창에 전위부대로 나갑니다.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는, 만약에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행위가 국법을 어긴다 손치더라도 야마자는 다 봐줬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야마자는 일본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 도와줬습니다. 천황을 위한 일이라 하면은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외교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세한 거는 올해 또 책이 나오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해에서 런던까지 또 약 4년 동안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상해에서 런던까지 약 4년 동안 했다는 거는 여기서 한 가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상해 가서 또 뭐 했느냐? 결국 야마자는 뭐냐면은 대륙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침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한반도에서 제일 걸림돌이, 첫째 걸림돌이 누굽니까? 중국이죠. 중국을 물리쳐야 됩니다. 청나라와 한판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 개전을 위해서 활동했던 게 바로 야마자입니다. 김옥균 사건 처리를 통해 가지고 대중 적개심을 유발시켜서 청일전쟁 도발을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서 이제 청나라하고 붙어서 전쟁에서 이겼죠. 그 공으로 예를 들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은 영일동맹 의견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이제 청나라를 물리쳤으니까 두 번째 방해자는 어디입니까? 러시아죠.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된다. 지금 영국도 사실은 아시아에서 러시아가 발흥하고 있는데 자기들 힘으로 못하니까 영국 입장에서 일본 힘이 필요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나옵니다. 다윗과 고릴라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게 일단 나올 건데, 그런 상황이니까 반드시 일본 입장에서는 영국의 도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돼. 그런 식으로 활동을 정무국장 전의 활동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마자 대륙 정책의 본질, 이 대륙 정책으로 저를 썼지만은 여러분들 머릿속,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대륙 정책으로 쓰지만은 사실은 대륙 침략 정책이고 대륙 팽착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첫 번째 야마자는 뭐냐면은 대외 강경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무라 야마자 외교팀이 구축되는데 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약 2년 전에, 그게 1901년 12월입니다. 원래 9월에는 서리로 됐다가 12월 달에 정무국장이 발탁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모두 대외 강경 논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 계통이냐? 아까 말했던 야마가타 하리토모 기억나시죠? 군복 입었던 사람. 일본 제국주의의 군인으로서 초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야마가타 하리토모다. 이렇게 보시고 그 사람들하고 같은 노선에 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외교관인데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마자 대륙 정책의 기초, 현양사를 보시고 야마자 정신을 보시려면 여기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사실은 다 됩니다. 현양사는 사실 원래 이게 향양사라고 이렇게 처음에 지었는데, 향양사는 뭐냐면 바다를 향한다, 이런 이름을 먼저 지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현양사를 해서, 그럼 왜 현양이냐? 향양사의 향은 바다인데 이 어느 바다인지 안 나타납니다. 근데 현양사의 현양은 어느 바다인지 나타납니다. 검은 바다죠. 일본의 후쿠오카 앞에 검은 바다는 무엇입니까? 현해탄이죠. 조선이죠. 조선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름에 그 현양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현양사 창립 멤버들은 바로 청안사상,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때 세이난 전쟁에서 패했죠. 그래서 그 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안론을 계승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후쿠오카 반란 사족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게뇨사 현양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두 번째 보면은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게뇨사 창립 멤버 또는 현양사 어머니가 타카바 오사무라는 남장 대도 여자입니다. 후쿠오카에서 3명의 여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타카바 오사무 여자인데, 이 사람 비석을 찾느라고 후쿠오카에 가가지고 엄청 뒤졌어요. 근데 길에 조그마한 데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거 없는 얘기인데요. 현장사 사원들 두 사람 중에 그 중에 현장사 사원들 타카바 오사무가 제자 중에서 66명인가 그 한 사람의 제자가 66명이 현장사 사원이고, 현장사 사원이 1945년까지 총 630명입니다. 630명인데 그 중에 60여 명이 타카바 오사무의 제자였어요. 초기에. 그 두 사람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었는데 현장사 이번 논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그럼 겐요사 헌칙이 뭐냐? 이 현양사 헌칙, 아까 말했다시피 천황제일주의, 국권주의, 민권주의, 이렇게 헌칙 3조가 현양사사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대충 이 현양사가 어떤 단체라는 걸 아까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현양사의 대륙 팽창 정책이 바로 야마자의 대륙 정책인데, 요약하면 천황의 영광을 위한 정안론 실천, 즉 한반도 침략과 대륙 팽창 정책. 현양, 이건 알죠? 그 흥룡, 이건데 이 두 개가 바로 이 사람들의 대륙 정책입니다. 현양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그럼 흥룡은 뭐냐? 아무르강이죠.
만주와 중국의 국경, 만주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에 흑룡강이 있죠. 거기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왜냐하면 흑룡회가 현장사의 국제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침략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제 힘이 세지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세 사람 책에도 나와 있는데 현장사를 움직이는 실체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좌는 맨 첫 번째 현장사 사장이지만 가운데 두 사람은 일본 정재계를 움직이고 군부까지 다 싹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야마 이 사람은 아마 이런 그 우익 조직 중에 사적인 우익 조직 중에 이렇게 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 두 사람입니다. 좌측에 오른쪽에 두 사람들은 뒤져보면 책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일본에서 우익들한테 뿌리 깊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 드디어 이제 사장 왔습니다. 전쟁으로 갑니다. 러일 전쟁과 야마자 엔지로 했는데 여기서 지금 세 개로 아마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개전 외교, 동맹 체결 후 정세 변화. 그 다음에 야마자는 그럼 개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렇게 볼 텐데요. 자, 그러면 호무라 야마자 외교팀에 의한 영일 동맹 이거 아까 대충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동맹을 반대하는 이토가 러시아 방문 중 체결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예를 들면은 뭐 러일 전쟁이나 청일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우리 전쟁하자 했을 것 같지만 두 개 다 반대했습니다. 청일 전쟁도 반대했고 러일 전쟁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끝까지 반대하니까 야마자 엔주리가 암살해야 되겠다까지 하긴 나오는데 그 이따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결국은 이토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영일 동맹을 체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체결할 때 이제까지 천황은 이토를 계속 지지했는데 영일 동맹 체결할 때만은 이토의 반대 세력이 얘기한 걸 들어줬어요. 이토는 전쟁하지 마자 했는데 천황은 전쟁하는 쪽으로 손을 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참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맹 체결 후의 정세 변화. 동맹이 체결되면 러시아는 조금 저가 이렇게 쫄았다 이런 말하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걔들이 겁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겁을 내는 듯 하더니만 바로 용안포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게 일본의 완전히 마지막 불을 당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 내에 어떻게 됩니까? 대러 개전 분위기가 완전히 고조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나 군부나 정계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나서서 러시아를 응징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거는 여기서 깔려 있는 거는 뭐냐면 청일 전쟁에서 요동반다고 다 얻었는데 삼국 간섭으로 다 뺏겼다는 게 일본 국민들한테 쫙 깔려서 항상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빨간 글자 야마자 장인 코무치 토모츠네 이 사람은 후작이고 엄청난 돈이 많은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사위가 하고 있는 대러 개전 운동을 적극적으로 많은 단체에 참여해서 나중에 쭉 나올 겁니다만은 도와줍니다. 호월에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럼 호월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육해군 엘리트 참모들, 그 다음에 외무성의 엘리트 6명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자 여러분 육군은 참모부라고 말합니다. 해군은 군령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다 참모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참모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육군 군령부에서 해군 군령부 그다음에 육군 참모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러일 전쟁 끝나고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을 전부 장악했죠. 해군과 육군을 다 장악하는 엘리트. 이 중에서 한 사람은 여기 지금 한 사람은 나중에 수상으로도 나옵니다. 자 아까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개전을 반대한다 하면은 현장사 사람들도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요. 그 다음에 야마자도 이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다니다가 야마자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야마자한테 불려가서 혼나는 게 아니라 이토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이토가 속내를 밝힙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마음이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개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독도가 중요한 시기에 독도가 꼭 필요한 시기에 독도를 침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대학 후배들을 만주나 조선에 파견해서 첩보 활동을 합니다. 이게 야마자가 외무성 정무국장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원래는? 근데 이 사람 아까 말했다시피 대륙 낭인들과 똑같은 마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야마자는 늘 전쟁 개전과 종전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야마자가 맺고 있는 인척 네트워크가 전개에서는 저렇게 수상들 원로들부터 짜라락 있고, 대학 시절에 아까 보던 미즈노 오가와 와카츠키 있었죠. 군부에서는 주로 보면 육군 지휘부들입니다. 가와카미, 아까 가와카미 서럽고 봤죠. 이 사람은 동학혁명할 때 전봉준하고 다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고, 데라우치, 그다음 군부 육해군 소장파가 호올레. 개인적으로 이 사람 아카시 모토주로라고. 사실은 이 사람 아카시 공작은 일본이 러시아한테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작전으로, 첩보 작전으로 해서 이겼는 건데, 그거는 이것만 해도 1시간 이상 가기 때문에 다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쪽에서는 이런 민간 우익단체들 여기인데, 이 단체들 전부 다 야마자 장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러 동지회가 가장 큰데, 그 대러 동지회에서는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야마자가 갖고 있는 인척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